윤석열 대통령 지난 토요일 탄핵은 됐습니다. 정말 국민적 승리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장면 여러분들 다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고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시고 이후 과정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8년 만에 또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탄핵 정확하게. 소추안. 예. 네, 탄핵 소추안이 탄핵된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탄핵 소추안이 예.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정을 다퉈야 될 것 같은데요. 8년 만에 이 장면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제가 관여를 했었고 그때 특검 때도 관여를 했었고 윤석열 수사팀장과도 통화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16년 그리고 2024년 8년 만에 다시 현직 윤석열 대통령 아까 제가 수사팀장 윤석열을 언급했는데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2년 반 조금 지나서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2표의 찬성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데 어떻든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없다. 네. 더 다시 죄고 기름칠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조속히 전국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집권 체제를 돌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전체 204표가 예. 찬성을 했습니다. 말씀 예. 주신 대로 12표가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탄핵안이 넘어가지 탄핵 소추안이 네. 가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12명이 넘어오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3표의 네. 흔들리는 표심이 상설특검안 통과 때부터 국민의힘에 있었던 것이고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뭐 조금 있다가 뭐 기자회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이때 생각나는 단어는 뻘짓인데 뻘짓이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그건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선언 그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다. 그것만 없었으면 일사천리로 23명이 그대로 다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것으로 갔을 텐데 뭐 그런 좀 돌출 행동이 있었고 다시 정신을 고추 세워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그 직전에 윤석열의 소위 대국민 담화 끝까지 항전하겠다라는 대국민 담화가 가이드라인이 됐고 중진들이 그걸 설득했고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혐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하면서 23표가 분산돼서 결국은 12표가 찬성, 그중에 8표가 기권, 그리고 3표가 무효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본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이 된 게 아니다. 지금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몇 달간의 그 심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지금부터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법률적으로 또 하나는 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어떤 수사와 재판,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정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당장 중요한 것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난 11일에 출석 통보를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1차.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2일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차 소환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헌재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우리 역사상 탄핵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네. 의결이 있었고 기각이 됐죠. 네. 기각이 됐는데 기각하는 데는 한 2달 걸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인용이 됐죠. 그래서 예. 직무정 파면이 됐는데 예.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뭐 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와서 장광설을 피면서 예. 자신을 지지하는 그래도 뭐 한 15% 내지 20%에 가까운 콘크리트에 대한 선전선동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누구나 우리 국민들의 공감되는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거야. 네. 헌법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이 소추인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준다. 뭐 이렇게 가면 이게 석 달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쟁점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마 주심 재판관은 오늘 결정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소위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을 이제 돌입하는데 6명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4월 18일 전, 즉 예. 문영배, 이미선 두 진보 헌법재판관, 특히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예. 이 두 분 다가 대통령 지명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명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지명한다는 셈이 되거든요. 4월 18일 이후가 되면 이후가 되면 예. 그래서 지명 권한이 있느냐 뭐 여부를 떠나서 그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유지하느냐 대행직을 유지하느냐 그 문제와 떠나서 예. 어떻든 분명한 것은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 예. 그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의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이 차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 수사 1차 소환을 했는데 출석 불응했다. 다시 2차 소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수사권의 경쟁 체제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실체 진실 규명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경쟁 체제가 다소 순기능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탄핵이 됐고 탄핵 소추가 됐고 네.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즉 네. 뇌관이 제거됐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뇌관 제거가 아니라 모든 깔아놓은 그 소위 지뢰를 다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정적인 대한민국, 신인도를 고려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예. 구속, 수사, 네. 그리고 기소, 예. 유죄 판결 예. 이것이 탄핵 재판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유죄 판결은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수사가 정당해야 되고 예. 공소 유지가 힘차게 강력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검찰이 갖고 예.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예. 못해요. 영장 청구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청권만 있어요. 예. 공수처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보기에 공수처에서 그 해당되는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른 죄를 수사하다가 직접 관련된 이 건 내란죄를 인지하면은 수사권이 있는데 네.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아시다시피 최혜병 관련된 예. 그 외압 사건에 대한 맞습니다. 수사였습니다. 예. 그 수사를 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건은 다른 건으로 지금 별건이죠. 별건으로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상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찬성하기는 좀 어려워요.